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목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오는 27일 울산에서 열리는 제52회 전국 소년체육대회가 벌써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울산시에서 출전하는 540여 명의 초등학생과 중학생 선수들은 코앞으로 다가온 대회 준비를 위해 막바지 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용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수가 유려한 곡선을 그리며 다이빙보드 위에서 뛰어내립니다. 수바퀴 회전하며 떨어지는 모습이 감탄을 자아냅니다. 올해 중학교 1학년이 된 쌍둥이 선수는 중학생부터 출전 가능한 싱크로 다이빙 종목에 처음 출전하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작년 소체에서는 결과도 안 좋았고 실수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형이랑 싱크로도 나가니까 열심히 훈련해서 좋은 성적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 안에서도 공이 이리저리 오가며 배구팀의 막바지 훈련이 한창입니다. 코치가 던지는 공을 몸을 던져가며 받아내고 스파이크로 연결하기도 합니다. 아직 중학생이지만 공을 때리는 힘은 성인 못지 않습니다. 저번 대회에서 8강까지 갔었는데 이번에 제 동생이랑 열심히 훈련해서 이번 대회에는 메달까지 따고 싶습니다.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전국 소년체전은 태권도와 펜싱 등 일부 종목이 사전 경기를 치르면서 본 대회에 앞서 예열을 마쳤습니다. 11,000여 명의 선수를 포함한 18,000여 명의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이 이번 대회 참가를 위해 울산을 찾을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36개 종목이 진행되며 이 중 29개 종목이 울산 지역 경기장 41곳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울산시 선수단은 현대 청운중학교가 지난 대회에 이어 여자축구 3연패에 도전하고 화봉중학교가 남자농구 2연패에 도전합니다. 프리미어리거 기성용과 마린보이 박태환 등 세계적 스포츠 스타를 배출한 전국 소년체전은 스포츠 스타의 등용문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소년체전은 오는 25일 축구와 하키 종목의 예선 경기를 시작으로 오는 27일부터 본대회에 돌입해 나흘간의 열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JCN 뉴스 박영은입니다. 오는 27일부터 나흘간 울산 전역에서 열리는 전국 소년체전으로 인해 경기장 주변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7일 오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또 28일 오전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소년체전 경기로 인해 태화교 하부도로에서 강남도 33거리 구간의 교통이 통제됩니다. 특히 28일 오후 7시에는 문수축구 경기장에서 프로축구 경기가 열리고 울산대공원에서 장미축제가 개최돼 극심한 정체와 주차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교통과 환경 등 분야별 각종 불편사항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어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경 합동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천창수 교육감과 이호영 울산경찰청장, 홍성우 시의회 교육위원장 등 70여 명은 용현초등학교 앞에서 무인단속 카메라와 신호기, 안전펜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점검했습니다. 또 안전속도 준수와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일시정지 등을 홍보했으며 학교 주변의 보건과 위생, 학습 환경에 지장을 주는 시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했습니다. 울산 지역 기업체 10곳 가운데 8곳가량은 내국인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체 6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77%가 외국 인력을 고용하는 이유가 내국인 구인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외국 인력의 적정 인건비를 묻는 질문에는 73.7%가 200만 원에서 299만 원이라고 응답했고 15.8%는 300만 원 이상이라고 답했습니다. 지역 기업들은 외국 인력 고용 절차 간소화와 불성실 인력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 체류 기간 연장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 울산 지역 제조업 기업 경기는 개선됐으나 비제조업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는 울산 지역의 5월 제조업 업황 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73으로 전월 대비 3포인트 상승한 반면 비제조업은 64로 전월 대비 6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업은 자동차와 석유화학 업종이 개선됐고 비제조업은 건설업과 폐기물 처리 등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6월 업황 전망은 제조업의 경우 자동차와 기계장비 업종 개선으로 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고 비제조업은 건설업과 운수업 악화로 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울산 남구에서 야생 멧돼지 출몰이 잇따르고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 23일 새벽 0시에 묵어동 점골저수지 인근에서 올해 처음으로 80kg 무게의 야생 멧돼지가 포획된 데 이어 지난 23일 밤 11시쯤에는 옥동 정토사 인근에서 120kg의 야생 멧돼지가 추가로 포획됐습니다. 특히 옥동 정토사 인근 등산로는 지난 1월부터 멧돼지 4마리가 출현한 곳입니다. 한편 남구청은 지난해의 경우 야생 멧돼지 48마리가 포획됐다며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화합로 전선 지중화 2차 구간 사업을 추진합니다. 2차 구간은 중구 복산 사거리에서 반구 사거리까지 1.66km 구간입니다. 울산시와 한전이 70억 원을 분담하며 25일 착공에 들어가 8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1차 구간은 지난 2020년에 완료됐으며 학성교에서 터미널 사거리까지 3차 구간과 터미널 사거리에서 시외버스 3거리까지 4차 구간은 올해 말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오는 7월 14일 개막하는 울산 미래교육 박람회에 129개 부스와 체험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미래교육 박람회에는 미래교육관과 미래교실관, 융합교육관과 진로교육관, 공감 놀이터 등 학생들의 상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부스가 설치됩니다. 울산 미래교육 박람회는 7월 14일부터 4일간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울산시 교육청의 기금 비율이 타 지역 시도교육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적립한 기금은 4,552억 원, 전체 예산 2조 5,502억 원 가운데 17.8%로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6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내년부터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립기금의 적절한 활용처를 찾겠다는 방침입니다. 불이 나면 가장 먼저 소방관이 출동하죠. 한번 출동할 때 소방대원 10명과 장비가 실린 펌프차와 물탱크차가 함께 출동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오인 신고 때문에 행정력이 낭비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나래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오전 7시 30분쯤 북구의 한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을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갑니다. 이 화재로 일가족 3명이 전신 화상을 입고 고층에 살던 주민 13명도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최근 3년간 울산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는 500여 건으로 이로 인해 총 80여 명이 다치거나 사망했습니다. 이처럼 긴박한 상황에 소방대원들이 위협을 무릅써 불을 끄고 인명 구조에 나서고 있지만 소방력이 낭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 자동화재 속보설비 오인 신고, 즉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소방차가 출동한 사례는 최근 2달 동안 180여 건이 훌쩍 넘습니다. 한번 출동할 때 펌프차 2대와 물탱크차 1대, 소방인력 10명 내외가 함께 출동하기 때문에 오인 신고에 따른 소방력이 낭비되는 셈입니다. 여기다 도로 파손과 동물 사체 처리 등 단순 민원 신고로 출동하는 사례까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 파손, 동물 포획, 사체 수거 등 민원 업무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120번 민원 전화를 이용해 주시고 건물 관계인 분들은 소방시설 작동 요령을 숙지하셔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바쁜 소방력이 엉뚱한 데 낭비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를 위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이현태 덕양홀딩스 회장이 어제 취약계층 의료비로 써달라며 2억 원을 울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성금은 울산 지역 취약계층의 고액 의료비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현태 회장은 10억 원 이상을 기부하는 초고액 개인 기부 프로그램인 한국형 기부자 맞춤기금에 울산에서는 최초로 전국에서는 14호로 가입했습니다. 현대차 노사가 교통사고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해 1억 7천만 원을 울산시 제2장애인체육관에 기탁했습니다. 기금은 교통사고 장애인 재활경력금과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운영, 전문 재활운동기구 구입 등에 사용됩니다. 현대차 노사는 또 현대차 자동차 정비 기능인회를 통해 장애인 차량 120대를 무상 점검하고 50대는 타이어 교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 1% 나눔재단이
어제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인 북구 메아리 보라매터에서 사회복지법인 메아리에 기부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 기부금은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근무하는 카페 에코프레소에 전달돼 과테말라, 안티구아 등 4종류의 커피 생두를 구입하는 데 사용되며 카페 에코프레소의 판매 수익은 장애인 근로자들의 지원에 사용됩니다.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 1% 나눔재단은 메아리 보람터에 3년째 후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국의 개별 횟수 케이블 TV와 방송사와 PP사가 나 혼자 여행지도 어디고 시즌2 공동 제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즌2는 JCN 울산중앙방송과 서경방송 등 8개 S호사와 8개 PP사가 공동 제작에 참여합니다. 공동 제작단은 울산과 인천, 강원과 전남, 경남 등 전국 여행지에서 10편을 제작할 예정이며 강수지와 신효범, 권혜요 등 가수와 배우들이 출연해 숨은 여행지를 소개할 계획입니다. 울주군 언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제 사랑의 베이커리 나눔 사업으로 지역 저소득 100가구를 방문해 직접 만든 빵을 전달하고 안부를 챙겼습니다. 협의체가 특화 사업으로 상하반기 2차례 실시하고 있는 사랑의 베이커리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직접 찾아보고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발견되면 행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나눔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낮은 여성 고용 비율에 대한 개선 노력이 부족한 사업장 43곳의 명단을 발표한 가운데 울산에서는 기업체 한 곳이 포함됐습니다.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미희행 사업장은 남구의 송원산업으로 전체 근로자 641명 가운데 여성 근로자는 9.05%인 5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원산업은 전체 관리자 12명 가운데 여성 관리자는 1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미이행 사업장에 포함되면 조달청 우수조달 물품 지정심사 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고 가족 친화 인증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동구청이 일산항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진행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1월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일산항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은 국비 35억 원과 시비 7억 5천만 원 등을 지원받아 오는 2025년까지 동구 일산항 일대의 어항시설을 정비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동구청은 어제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와 위 수탁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공사 착공을 위한 설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울주군 온양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제 개소해 남부권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온양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온양읍 대안리, 세울산 새마을군고 4층을 리모델링해 315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으며 장난감 도서관과 프로그램실, 관찰실과 상담실 등을 갖췄습니다. 운영은 범소에 있는 기존 울주군 육아센터와 마찬가지로 울산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며 울주군에 주소를 둔 만 5세 이하 영유아와 보호자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